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6월 14일 날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만의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 자,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지지 않겠죠. 자, 지금 한미반도체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오른 이유는 HBM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끊이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봤을 때 뭐 오늘 뭐 4% 내리니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으로 뭐 22평을 지지받을 수 있고 62평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장기간 형성해 왔었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훼손되었다면 엔비디아도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팔아야 되고요, 하이닉스도 보유하고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최소한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한미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입니다. 발표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최종적으로 이번 AM 파동에 있어서 실적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다, 요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사상 최고치 실적을 넘어갔다, 요 상황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발표되지 않았죠. 7월 초가 되면, 7월 한 첫째 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 반도체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좋다는 것도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AM 관련된 실적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지 않은, 즉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개선된 사항이 있긴 있지만, 그 개선된 사항이 AM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24년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를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실적을 찍어가면서 우리가 그 상승에 대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지금 뭐 실적 잘 나오고 되게 좋아진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이닉스 실적도 보잖아요. 여기 1분기 실적에 보면 이제 2조 8천억, 그쵸? 분기당 2조 8천억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었는데 순이익은 적자였고요. 4분기에 흑자 전환된 폭도 보면 3,400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직전 5년치 정도의 사상 최고치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예요? 12조 4천억. 만약에 올해 예상치인 20조를 달성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주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실적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C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하고,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22평 그리고 62평까지의 어느 정도까지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역배열로 전환이 되겠느냐, 그 이격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5일선까지의 상황 그리고 21선까지의 상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보세요. 20일 이평선까지 3%밖에 남지 않았고 60일 이평선까지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다른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하락에 대한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매매에 대한 결과치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지금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동일한 타점,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확인하고 매도를 해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내려간다 그래서 뭐 이격도를 좁혀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여기서 뭐 되게 뭐 위험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수익은 뭐 14%, 26%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YC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실제 반도체 파생돼 있는 종목을 보더라도 퇴선과 같은 종목입니다. 어때요? 매수, 매도해서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50%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보면 한화엔진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한화엔진, STX 중공업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됐고,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6% 정도의 상승세, 제가 3거래일째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못 잡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돌파하는 구간에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 오늘 한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양이나 그런 종목군들도 보면 40%씩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부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 한미반도체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거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단기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 조절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금 정배열 구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22평에 대한 지지 구간, 62평에 대한 지지 구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장에 폭락이 나오려면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그쵸, 굉장히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나오기 어려운 구간인 점, 고가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10%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22평과 62평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다. 정배열 구간에 있으니까. 이게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2평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가, 엔비디아의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당시에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한미반도체가 내려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보험적인 요인들이 하이닉스에서도 작용을 하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이 상황을 보면 HBM을 혹시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하이닉스 쪽도 그렇고 약세를 어느 정도까지는 보이긴 보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먼저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HBM에 합류한다, 엔비디아 HBM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건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쓰고 퀄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는 거니까 한미반도체 자체적인 악재는 맞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확대된단 말이에요. HBM이 지금 쇼티지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확대됐을 때는 규모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A 반도체는 만들어 놓고 던지면 나가는 겁니다.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즉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HBM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쵸, 실적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2분기 때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먼저 조정받은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중요한 거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을 다 보여드렸는데, 보통 2주를 채 걸리지 않고 제가 매도를 한다는 점, 이런 부분 반드시 봐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익 전환을 하지 못한다, 그럼 손절해야 돼요. 손절하기 위해서 내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으면 안 되겠죠.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가격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